파워뱅크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요? 안녕하세요, 놀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예약도 힘들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캠핑장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에서 차박과 노지 캠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인산철 파워뱅크 만들기입니다. 1년에 몇 번 쓸지도 모르는 고가의 파워뱅크를 구입하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또한 맞춤형 나만의 파워뱅크를 만들 수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죠. 이 파워뱅크의 실사용기나 전화알못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건 볼트 게이지입니다. 파워뱅크의 남은 배터리 용량 및 전압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누르면 내부 온도를, 다시 한번 누르면 볼트를 표시해줍니다. 이건 전원 스위치입니다. 파워뱅크의 전체적인 온오프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이건 항공단자 마개입니다. 마개를 이렇게 풀면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링 터미널을 결합하면 파워탭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시거 소켓입니다. 우리 가족은 시거잭을 이용해서 RP쿨과 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용 충전기를 꼽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펌프나 모바일 샤워기 등 시거잭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용 시거 소켓도 사용해봤는데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서 보통의 시거 소켓에 차량용 충전기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충전기를 이용해서 카메라 배터리도 충전을 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충전을 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는 선풍기 충전도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무선 충전기를 연결하면 온 가족의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DC 전원 잭 소켓입니다. 12V 제품 대다수가 이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파워뱅크 상단에 4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 메인 테이블 옆에 4단 선반을 놓고 각종 소품 및 파워뱅크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하나씩 잭을 꼽아 사용하면 됩니다. 파워뱅크에 있는 출력 단자와 12V를 사용하는 기기의 입력 단자는 모두 피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에 필요한 DC 파워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에 있는 케이블로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케이블은 디머를 거쳐 타프의 천정을 향해 연결합니다. 중간에 오링으로 한번 고정한 후 타프 중앙에 있는 LED 전등과 연결하면 됩니다. 스위치 역할을 하는 디머는 빛의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파워 커넥터를 거쳐 땅으로 향합니다. 텐트 내부에 있는 조명에 연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나 딱딱하지 않은 흙에 묻어 케이블을 이동시키면 다리에 걸릴 일도 없고 깔끔하게 선정리가 가능합니다. 텐트 내부로 들어온 케이블은 텐트에 있는 아울렛 홀을 이용하거나 출입구를 통해 LED 등에 연결하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천정에 타프팬을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용도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는 12V 샤워기인데요. 이렇게 샤워 텐트 내부에 사용할 물을 받아놓고 시거잭 연장선을 연결하면 3-4m 떨어져 있는 파워뱅크와 어렵지 않게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샤워 텐트 천정에 설치한 노즐로 물이 나와서 간단하게 바닷물을 씻어낼 수도 있고요. 손을 씻거나 모래를 떨어낼 때도 사용을 합니다. 어때요? 쓸만한가요?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배터리는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했습니다. 타오바오는 알리익스프레스와는 달리 한국으로 직배송을 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였습니다.
박스의 내부는 스펀지로 잘 보호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있습니다. 노출된 단자로 출력을 할 수 있는 링터미널과 5A 용량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구입 비용은 한화로 148,000원 정도고요. 배송 대행 비용은 17,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충전과 출력을 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탭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파워탭을 구매하시면 개조 없이 바로 단자와 연결하여 파워뱅크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진행합니다. 배터리에 있는 8개의 나사를 모두 풀어주면 아주 손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있었구나. 배터리팩 상단에 BMS가 보입니다. 여기서 BMS란 파워뱅크에 있는 각각의 셀의 전압을 일정하게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전선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여기저기 DIY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는 여기 바로 이 공간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 부분에 시거 소켓을 매립할 거고요. 측면 부분엔 DC잭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거잭을 고정해주는 너트를 풀어준 뒤 아래에 있는 배터리와 전선에 방해받지 않는 곳을 잘 확인한 후 배터리 케이스 상판에 시거잭이 들어갈 타공 위치를 마킹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측면에 4개의 DC잭이 들어갈 위치도 2개씩 대칭되게 타공 위치를 마킹합니다. 잭과 잭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나중에 전선을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3cm 정도는 떨어져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30mm 홀수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줍니다. 예전에 우드 스토브를 만들 때도 사용했던 홀소입니다. 한번 사면 여기저기 쓸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텝 드릴비트를 이용하여 DC잭이 들어갈 부분을 뚫어줍니다. 구멍이 DC잭보다 크면 안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꼭 확인해주세요. 타공한 구멍은 3mm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DC잭도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합니다. 시거 소켓은 나중에 조립해도 되는데요. 머리가 나쁘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네요. 이제 기존 볼트 게이지의 입력 라인을 제거합니다. 분해한 볼트 게이지는 나중에 다른 곳에 쓸 계획입니다. 기존 스위치도 교체를 위해 라인을 잘라주겠습니다. 스위치도 언젠간 쓸 때가 생기겠죠. 고이 보관합니다. 새로운 볼트 게이지와 스위치를 한번 맞추어 봅니다. 역시 크기가 맞지는 않네요. 더 따내야 할 곳을 마킹하고 구멍도 조금 더 넓혀주겠습니다. 이제 쏙 들어갑니다. 작은 줄톱으로 잘라내도 되지만 꺼내기가 귀찮아서 그냥 드릴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조각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커터칼을 사용해서 다듬은 후 새로운 볼트 게이지를 타공한 부분에 결합합니다. 이격 없이 딱 맞습니다. 이제 납땜을 할 인두기와 납, 그리고 페이스트 등의 부자재를 준비합니다. 이건 스위치의 배선을 도와줄 커넥터입니다. 5가지 색상의 라인의 조합을 통해 스위치의 다양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결선도 A타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페이스트를 이쑤시개로 조금씩 떼내어 납땜할 부위에 미리 발라줍니다. 페이스트는 납이 녹을 때 부착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스위치 커넥터의 흑색 라인을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녹색 라인은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제 5개 중 스위치에 남은 라인은 청색, 백색, 적색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요. 청색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라인과 나중에 DC잭과 시거소켓에 연결하기 위해 미리 잘라놓았던 플러스 라인 2개와 함께 임시로 연결시켜 놓습니다. 영상에는 실수로 청색을 연결했는데요. 적색을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DC잭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납부터 미리 발라놓습니다. 사용한 전선은 실리콘 케이블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DC잭의 마이너스 부분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흑색 케이블을 잘라냅니다. 이건 수축 튜브인데요.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 열을 가해주면 튜브가 3분의 1로 수축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단자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쇼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DC잭은 2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보통 짧은 것이 플러스 단자고요. 긴 것은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옆에 있는 DC잭과 이어줄 선을 커팅한 후 2선을 연결합니다. 수축 튜브도 잊지 않고 미리 넣어 놓습니다. DC잭 4개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차례대로 마이너스 단자를 이어갑니다. 납이 고열로 녹을 때 발생되는 유해가스의 흡입을 막기 위해 꼭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DC잭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할 수 있게 케이블을 길게 하나 더 잘라서 연결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부분만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결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 선을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와 이어줍니다. 이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단자를 이어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수축 튜브는 꼭 잊지 않고 넣어주시고요. 이건 방수형 퓨즈 홀더입니다. 만약에 케이블에 쇼트가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홀더의 케이블을 자르고 한쪽 케이블을 DC잭의 마지막 케이블과 같이 납땜을 해줍니다. 아까 스위치 케이블과 미리 연결해 놓은 2개의 적색 케이블 기억나시죠? 그 중 하나를 나머지 홀더의 케이블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수축 튜브도 끼워 놓습니다. 이제 시거 소켓을 연결하겠습니다. DC잭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할 건데요. 하나의 케이블에 피복을 벗겨낸 후 한 번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단자에 미리 납을 묻혀 놓으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납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자에 케이블이 임시로 고정이 되면 각각의 단자에 납을 더 녹여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됩니다. 시거 소켓의 마지막 마이너스 케이블을 적당히 잘라낸 후 DC잭의 마이너스 케이블과 같이 배터리의 마이너스 부분 단자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납은 충분히 이용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케이블도 아까 DC잭의 플러스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방수형 퓨즈 홀더에 연결 후 스위치 케이블과 미리 연결해 놓은 마지막 하나 남은 적색 케이블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퓨즈도 장착을 해줍니다. 이제 미리 결합해 놓은 볼트 게이지에 전원 케이블을 방향에 맞추어 연결합니다. 흑색 케이블은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에, 그리고 적색 케이블은 플러스 단자에 이어주면 됩니다. 이때 알람이 울리면 전원 스위치를 끈 후 계속 추가로 단단하게 납땜을 합니다. 모든 케이블의 연결이 끝나면 각각의 연결 부위에 미리 삽입해 넣었던 튜브를 라이터를 사용하여 열을 가해줍니다. 수축 튜브는 열에 의해 수축되면서 노출된 전선의 피복 역할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튜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글루건을 이용하여 노출 부분을 감싸주면 OK. 이제 케이블을 잘 정리 후 배터리 케이스를 닫아주면 나만의 파워뱅크가 탄생합니다. 아참, 팽수가 남아있죠?
열을 가해준 뒤 조심스럽게 스티커를 떼어낸 다음에 딸아이가 협찬해준 펭수 클리어 파일을 잘라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면 귀여운 펭수 파워뱅크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파워뱅크 만들기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또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나도 훌륭한 파워뱅크,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앞으로 계속될 놀펀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